오늘 1차 부등식 일단 오늘부터 퐁당퐁당 해가지고 이제 나갈 생각이고, 오늘 개념사하고 내일 그러면 유형서 저거 숙제 있었던 거 풀이할 거고, 수요일에는 또 그러면 개념 가면, 목요일에는 이제 우리 그때 빨간 책 사라고 한 거, 그거 빨간 책 그거 풀이할 거다. 이제 한 회차씩, 일주일에 한 회차씩 앞에서부터 한 회차씩 풀어놔라. 미리 시간 잡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각 학교 시험을 쳐볼 거다. 이제 전체 학원 전체에서 시간 잡고 칠 거니까 그때 공부를 해라. 금요일마다 시험 칠 거다. 원래 각 이제 학교에서 쳤던 시험지를 그대로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진도 오늘 나가자. 부등식 금요일은 이제 매주 금요일 다 시험이고, 목요일 모의고사. 그러니까 월화수가 개념 빼면서 진도 나간다, 유형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중학과정이다. 말 그대로 중학교 때 했던 걸 의미하는데, 내가 지금 말하기 전까지는 원래 중2가 했었던 그런 수업들을 지금 하는 거다. 원래 중2였다 이게. 자, 1번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A가 B보다 크다. 근데 B는 C보다는 크대. 그럼 당연히 A는 C보다는 크다. 요런 걸 우리는 3단 논법이다 라고 말을 한다. 3단 논법. A가 B보다 크다. 근데 B는 C보다 크대. 그럼 당연히 A는 C보다 큰 거야. 맞아? 이런 걸 우리는 3단 논법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두 번째, A가 B보다 크다. 그럴 때 양변에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세 번째, 곱하거나 나누는 게 양수라면 또한 방향은 바뀌지 않는데, 곱하는 녀석이 음수일 때는 방향이 바뀐다라는 걸 의미하시는 거다. 이거는 중학교 때 우리가 했던 거니까 넘어가는 걸로 해보자. 그 다음으로 가자. 다음, 이 AX는 B보다 클 때의 해다라고 하는데, 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게. 3X가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부등식을 푼다라는 거는 방정식을 푼다라는 개념하고 비슷비슷하다 얘가. 3으로 나눴어. 내가 양수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X는 방향이 바뀌지 않고 3분의 1보다는 크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마이너스 3x의 값이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 있었다면, 내가 지금은 뭘로 나눌 거야? 이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3으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방향이 바뀌고, 그럼 x는 크다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다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보자. 그럼 A가 양수일 때 AX가 B보다는 크다라고 나와 있었을 때 1번, 2번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야. A가 양수다. 양수면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눈다라고 보시는 거고, A가 음수다. 그럼 방향이 바뀌면서 나눈다라고 보시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이 다르게 쳐다보신다면 어떻게도 볼 수가 있냐?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하셨나? 자, 그러면 3번은 특별 케이스다. 특이한 해를 가지는 경우다라고 써놓자. 외우는 게 아니야. 세 번째 거는 포인트가 있는데, 뭐가 포인트냐면 세 번째 거는 요게 포인트다. 0 곱하기 x의 꼴이다 라고 쓸 거야. 0 곱하기 x의 꼴이다. x의 개수를 0으로 만든 상태다. 그럼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보자. 0 곱하기 x의 꼴이 3보다는 크다라고 했어. 자, 0 곱하기 x의 꼴이 3보다는 크다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이 녀석 안에 여기 x에다가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봐라. 뭐가 나오냐? 무조건 0이 나오는 거예요. 0이 3보다 크다. 말이 맞아 틀려? 말이 안 되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해가 없다라고 해주면 된다. 해가 없다. 자, 그러면 요런 꼬라지를 또 볼 거야. 0 곱하기 x의 꼬라지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그럼 또한 여기에 있는 이 0 곱하기 x의 꼬라지에다가 이 x에다가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결과는 뭐가 떠? 0이 뜨는 거야. 0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어때? 말이 되냐 안 되냐? 다 되지?
해가 존나 많은 상태인 거야.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썼잖아. 해가 무수히 많다를 방정식에 썼다라면 우리가 부등식에서는 이 해가 졸라 많은 거를 모든 실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다. 해가 모든 실수가 방정식에서는 무수히 많다를 의미했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해했나 여기까지? 별로 어렵진 않아. 그러면 특별한 해가 나왔다. 해가 없거나 해가 모든 실수다. 1차 방정식일 때는 0 곱하기 x의 꼴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다. 1차 방정식이었을 때 말하는 거다. 1차 방정식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거나 또는 해가 없는 꼬라지가 나오려면 0 곱하기 x의 꼴에 부등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것도 중1 때 배웠다. 심화를 했던 친구들이라면.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착착착 넘어가고 연립 2차 부등식이야.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돼 있네. 이것도 원래 중2 때 했었다. 근데 교육과정이 뭐 지뢰같이 바뀌면서 이게 고1로 넘어갔는데 사실상 크게 어렵지는 않다. 저 두 개의 연립 1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위에 녀석은 x가 2보다 크다가 나오고 밑에 있는 녀석은 x가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 두 개를 갖다가 연립을 시키세요라고 한다면 수직선에다가 그렸을 때 2보다 크다 열어주고 크다니까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거고 4보다 작거나 같다는 닫아주고 4 쓰신 다음에 작거나 같다 왼쪽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가져줄 수가 있다. 그럼 두 개가 연립되는 부분이 바로 눈에 보이니까 어디야? 여기 이 부분이 연립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연립됐을 때는 2보다는 크고 x의 값이 4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구나. 이해하셨나? 어렵지 않다. 이래서 중2 때도 요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조금 특별한 케이스로 한번 가볼 거다. 조금 특별한 케이스로 가볼 거다. x가 2보다는 작다. 근데 하나는 x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이런 류의 연립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도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쌤이 어떻게 준 거야? 두 개를 하나는 열어주고 하나는 닫아줬잖아.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자, 하나 2 색칠을 했다. 근데 걔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요렇게 그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연필로 하시겠지만 일단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하나는 2보다는 작다라고 생각하니까 열어주고 작다 왼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파란색이랑 흰색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 없다. 있다? 응? 있다? 없다. 빙신 들어. 겹치는 게 없는 거야. 겹쳐지는 게 없는 거야. 이거는 하나는 열어주면서 왼쪽으로 가고 있고 하나는 닫히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만 이게 겹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이 새끼는 이 선을 포함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작아지는 거니까 해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다. 이렇게 된다면.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잖아. 만약 같은 걸로 가볼게. x가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x가 2보다는 크다라고 하신다면 얘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2에서 그냥 하나는 크다, 하나는 작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것 또한 연립이 되는 부분은 없는 거야.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선생님마다 이렇게 시그리는데요. 있으니까 x가 2보다는 작거나 같고 x가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신다면 걔는 2를 기준으로 둘 다 닫아놨기 때문에 하나는 오른쪽, 그 다음에 하나는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부등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하심? 그럼 어디가 되냐? 지금 얘는 여기가 어때? 겹쳐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라인이 겹쳐진 거야. 그럼 이때는 해를 어떻게 읽어줘야 될까? x가 얼마다? 2다. 이렇게만 읽어주신다면 끝나는 거다. 이해하셨나? 조금 특별한 거겠지만 지금까지도 중2에서 배웠었던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 너그 말고 너그 위에 애새끼들. 근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없을 거야. 해서 필기할 건 없다 친구들. 방금 보고 그걸 바로 이해를 하셨다면 쓸 거 없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둘 다 닫힌 구간이라면 겹치는 게 있지만 한 개라도 삑사리가 난다면 없는 거야. 이렇게 보면 간단하다. 이해하셨나? 둘 다 닫혀 있다면 있지만 한 개라도 열린 게 존재한다면 겹쳐지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쭉쭉쭉 또 넘어가 볼게. 자, 이렇게 A, B, C의 꼬라지. 나한테 배운 새끼라면 우리가 이 비슷한 거 배웠다. A는, B는, C. 세 개짜리 연립 부등식에 대해서 배웠었을 때 몇 가지의 방식이 있냐? 세 가지. A는 B는 C 푸는 방식은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A는 B, B는 C. A는 B, A는 C. A는 C, B는 C.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야.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세 개짜리 연립부등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 이것도 중2 때 했었었다. 그러면 위에 거는 다시 몇 가지의 방법이 있다 해서 이거 푸는 방식은 세 가지. 근데 선생님이 그때 이랬을 거야. 야, 그냥 닥치고 A, B, B, C로 풀어라. 왜냐하면 부등식에서는 A, B, B, C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두 개 공통적인 녀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외우자라고 했던 거야. 근데 특이한 케이스가 나왔을 때 분명 여기는 세 가지로 풀 수가 있지만 부등식은 반드시 A, B, B, C로만 해결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 새끼 그대로 나왔었을 때 그대로 바로 풀어도 된다. 근데 FM으로 따진다면 무조건 A, B, B, C로 나누는 게 기본적인 거야. 마치 우리 절대값 X-5가 1이다라고 하신다면 이 절대값을 씌운 녀석이 1이야. 그러면 X-5가 어떻다? 풀마 1이다라고 해서 빨리 푸는 방식을 배웠지만 원래 정석의 방식은 X가 5보다는 작다. 그 다음에 X가 5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 안의 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 나눠서 푸는 게 정석이라고 했던 것처럼 빨리 푸는 방식은 있을 수 있지만 정석은 무조건 A, B, B, C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 오케이?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 자, 1번 문제는 중딩들도 푸는 거니까 모르겠으면 동생한테 물어보면 되고 동생 없으면 어쩔 수 없다. 친구한테 물어봐라. 1번은 중딩 동생이 있다면 물어봐도 풀어줄 거야. 2번 가볼게. 자, 2번을 푸는 이유 미정계수다. 계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내가 부등식을 푸세요라고 한다면 얘를 넘겨가지고 A-3x 크다 3 이 꼬라지까지 만드는 게 일단 기본적인 거야. 맞지?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거야. 그러면 이제 나눠야지. 이 A-3이 양수인가 음수인가 모르니까 얘가 양수였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A-3이 뭐였다? 음수였다.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A-3이 얼마였다? 0이었다. 오늘 0까지 했으니까 1차 부등식이니까. 그럼 A-3이란 얘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눴으면 방향은 바뀌지 않고 X는 A-3분의 3보다는 크다. 이렇게 읽어주면 될 거예요. 풀었고. 그럼 이 A-3이라는 게 음수니까 나눴을 때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X는 작다. A-3분의 3이다. 이렇게 쓰일 거고 A-3이 0이다라는 거는 써봐야 한다. 0 곱하기 X의 꼴이 3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까 연습을 하면서 이 0 곱하기 X 꼴에 이 X에다가 우리가 아는 모든 값을 다 집어넣는다 해도 얘는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다. 0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0이 3보다 크다.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 세 번째 경우는 어떻다? 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다. 앞에 개수가 요렇게와 같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양, 영, 쉽게 말해서 양, 0으로 내가 나눠가지고 풀어주시면 된다. 1차 부등식일 때는 해가 없거나 해가 졸라 많은, 그러니까 부등식에서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된 경우다라면 무조건 0 곱하기 x의 꼴이 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착각하지 마시기를. 해가 특별한 케이스면 무조건 0 곱하기 x의 꼬라지인 거야. 1차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야. 0 곱하기 x 꼴이 3이야.
얘는 0이제 해가 없는 거야. 0 곱하기 x의 꼴이 0이야.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1차 부등식이나 1차 방정식이나 해가 특별한 케이스가 나온다면 0 곱하기 x의 꼬라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적으시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갈 거예요. 필수 예제 두 번째로 가봅시다. 자, 1번도 너무 간단하고 2번이 좀 복잡해 보이니까 2-2번만 하고 또 넘어갈게. 시간 관계상 또 어렵지 않으니까. 자, 쌤은 부등식을 풀 때 왼쪽으로 x하고 나머지 오른쪽으로 넘기는 습관이 있는데 위에 거 마이너스 2x가 작다 마이너스 6 그러면 x는 3보다는 크다가 나올 거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녀석을 풀 건데 밑에 있는 녀석은 꼬락서리를 보아하니까 얼마를 곱해가지고 12를 곱해서 간단하게 풀면 될 것 같고 12를 곱한다면 양수를 곱하는 거니까 방향은 바뀌지 않고 그럼 바로 전개해 볼게. 8x 플러스 22 크거나 같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해준다라는 생각. 마이너스 9x 플러스 3이 될 거고 마구 x가 넘어가서 17x 크거나 같다. 넘어가서 마이너스 17.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요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연립을 하는데 머릿속에서 그려진다. 솔직하게. 안 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다. 수직선에다가 나타내 보시면 되고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닫혀 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연립을 하실 때는 높이를 다르게 그리는 게 포인트다. 그 한 가지 색깔로 그릴 거니까. 그럼 이제 3보다 크다는 여기서 열어주고 3,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자 어디가 겹쳐지냐? 당연히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이해하셨나? 그럼 답은 뭐라고 쓰시면 될까? x가 3보다는 크다라고 하시면 연립을 하신 거야. 별로 어렵진 않지? 대체? 근데 뭐 나를 믿지 마라. 항상 부등식을 그려가지고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헷갈린다면. 자, 연립 부등식을 푸세요. 자, 지금 이것들은 바로바로 하셔야 되는 거다라고 볼 수는 없다. 필수 예제 3-2번만 또 해볼 거야. 쌤이 말하는 바로바로 가능하다라는 거는 양 사이드의 변에 x에 대한 식이 없을 때를 의미하시는 거다. 어떤 상황이냐면 3보다는 크고 2x 플러스 5라는 게 작다 7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다면 여기에서 이 연립 부등식을 푸세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A, B, B, C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양 사이드에 있는 새끼가 x에 대한 식이 없다라는 거는 그냥 바로 푸는 거야. 중2 때 했던 거야. 이건 너희 중2 때. 여기서 x의 범위를 구하려면 5를 날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5를 더해 주신다면 방향은 안 바뀌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x가 그 다음에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를 나눌 거니까 또 방향은 안 바뀌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가 1보다는 작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까지는 배웠잖아. 이런 경우를 쌤은 이제 바로 할 수가 있는 녀석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닌 게 지금 나와 있는 요거는 한번 봐봐. 여기랑 여기에 지금 전부 다 x에 대한 식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야. 귀찮겠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지만 A, B, B, C로 나눌 건데 자 이것도 그렇게는 할 수가 있어. 저 새끼 분모에 2를 갖고 있으니까 전체에다가 2를 곱해. 방향 바뀌냐 안 바뀌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2를 곱했어. 그럼 6x-4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2를 곱했어. x 플러스 6 그 다음 또한 2를 곱했으니까 4를 곱한 거랑 똑같네. 4x 플러스 4 그럼 A, B, B, C로 나눠서 귀찮지만 또 쓰셔야 된다. 그러면 6x-4가 작거나 같다 x 더하기 6 그 다음 x 플러스 6이 작거나 같다 4x 플러스 4
두 개 풀어서 앞에 있는 것처럼 연립해 주시면 되니까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를. 별로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필기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넘어갈 거다. 다음 필수 예제로 넘어간다. 자, 방금 했었던 약간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 케이스가 떴고요. 자, 그러면 필수 예제 4번 한번 해보자. 자, 위에 걸 풀어볼게. x-4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한쪽으로 넘겨볼게. 3x가 크거나 같다. 넘겨볼게. 6. 그럼 x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 한 개 풀렸고. 그 다음 밑에 거 풀어볼게.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 크거나 같다. 2x 마이너스 3. 넘어가신다면 마이너스 5x가 크거나 같다. 넘어가신다면 마이너스 10. 따라서 얘는 x가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연립 이제 하실 건데, 자, 아까 결론적으로 내가 말했잖아. 둘 다 닫혀 있다면 있다. 근데 한 개라도 열려 있다면 없다. 왜? 뭘 보고 판단하시는 거야? 여기 이 새끼가 다 2, 2로 똑같으니까 둘 다 닫혀 있기 때문에 얘는 x가 얼마다? 2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야. 한 개라도 열려 있었다면 없는 거야. 해가 없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하나만 풀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시방새야. 매일 오는 거야. 자, 필수 예제 5번. 약간의 센스가 필요한데 이건 당연히 기본 유형이니까 어느 정도의 센스만 있으면 해결할 수가 있다. 볼 거야. 자, 여기 이 부분은 당연히 어디서 나와야 될까? 위, 아래 중에서 아래. 왜? 없잖아. 부등호가 없잖아. 맞지? 그러면 어디? 여기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는 당연히 위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연립을 통한다면. 이해하셨나 내 말? 부등호가 있잖아. 그럼 당연히 시험에 이런 게 나올까? 아니. 당연히 시험에는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야. 두 개의 부등호의 상태를 똑같이 준다. 둘 다 있거나 둘 다 없거나. 자, 그럼 나는 일단 기본 유형이니까 얘는 어디서 나와야 돼? 밑에서 나와야 해. 얘는 어디서 나와야 돼? 이 부분이 위에서 나와야 돼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위에 있는 부등식을 풀려고 해보니까 2x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가 넘어간다면 a 더하기 2가 될 거고, 2로 나누면 방향 바뀌지 않고 x는 작거나 같다. 2분의 a 더하기 2가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2분의 a 더하기 2가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일까? 4가 되어야 한다. a 구할 수 있을 거야. 되겠지? 그 다음 밑에 있는 부등식을 풀려고 하다 보니 마이너스 2x가 작다. 넘겼어. 7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로 나누면서 방향은 바뀌고요.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b는 당연히 누가 되어야 한다? 마이너스 5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구나. 이해하셨나? 문제 흐름상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필수 예제로 넘어가 본다. 자, 별표 3개다. 자, 어려운 게 절대 아니라 이 스발 이거 좀 이제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별표 3개를 박는다. 잘 들어라. 이것도 중2 때 있으니까 요런 거는. 자, 해가 없다. 특별 케이스야. 근데 연립부등식에서의 해가 없는 거는 아까처럼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시는 거다. 자, 그러면 저 두 개 풀이 중에서 밑에 있는 부등식은 우리가 풀기가 쉬우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풀리겠네. 이해하셨나?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가 될 거고 그럼 위에 있는 자석을 갖다가 이제 내가 건드리려 하니까 2x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 그럼 2로 나눠서 방향 바뀌지 않고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 쌤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점의 이름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 점의 이름. 그게 뭔 말이냐면 이제 수직선을 갖다 그렸을 때 이 새끼 마이너스 2라는 점의 이름에서 작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마이너스 2니까 점의 이름이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맞아? 그럼 이 새끼는 봐봐. 지금 해가 없도록이니까 없게 그려주신다면 여기 이 점의 이름이 이 점의 이름이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인 거야. 요렇게 크거나 같다. 요렇게 되겠네. 됐나? 이렇게 하면 지금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지. 간다. 해가 없다. 겹쳐지지 마라 라는 뜻인 거야. 이 점이 여기에 이렇게 와도 요렇게 그려진다면 해가 없는 거야. 맞지? 맞나? 그럼 이 점이 여기에 2에 와가지고 색칠돼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도 겹치는 게 없는 거야. 얘는 열어놨고 얘는 닫아놨으니까 겹치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이 점의 이름이 여기 이 영역에 출몰을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겹쳐지는 부분이 해가 발생해버린다. 그럼 그거의 의미가 뭐냐면 이 점의 이름은 마이너스 2라는 포인트까지는 올 수 있었어. 올 수 있었는데 얘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간다면 겹쳐지는 부분이 발생을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이 새끼가 해가 없으려면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이라는 이 새끼가 마이너스 2보다는 같거나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셔야 될 거야. 같은 위치에 있었어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a의 범위를 구할 건데 양변에 2 곱하고 뭐 알아서 이제 a에 대한 부등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이해하셨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것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갈 거다. 자,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 정수 x 3개에다가 줄 그어라. 방금 했던 거하고 느낌은 비슷하다. 자, 플러스 1이란 걸 오른쪽으로 남겼다 3이 될 거고 그러면 x는 1보다는 크다의 개념이 될 거네. 그 다음 밑에 있는 새끼를 보니까 x가 a보다는 작거나 같다인 거야. 그럼 이번에는 그 점의 포인트의 이름을 1하고 a 요렇게 두 개로 줬는데요. 정수가 3개가 되게 만들어 줄 거야. 수직선 당연히 필수다. 천재가 아닌 이상. 자, 1보다는 크다. 오른쪽으로 가실 거고. 연립이 되었다라는 거다.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라는 거니까. 그럼 1, 그 다음에 2 여기 있었을 거고 여기에 3, 그 다음에 여기에 4, 그 다음에 여기에 5. 한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 풀어보면 이해하실 거야. 몇 번을. 자, 정수 3개 만들라고 했어. 그럼 일반적으로 어디에 찍히면 될까? 여기에 이쪽에 이렇게 찍혀가지고 이 점의 이름이 a인데요. 얘가 여기서 왼쪽으로 가주시면 정수가 몇 개? 하나, 둘, 3개가 발생하는 그림이 나와요. 잘 봐라. 듣고 써라. 듣고. 자, 그러면 이 점 이름의 A라는 점이 여기에 찍혔다라고 생각을 해봐. 어때? 3개 맞지? 2, 3, 4. 맞나? 근데 이 점이 여기에 박혔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2, 3, 2개야. 말 안 되네. 그 다음 이 점을 조금 더 움직여 보는 거야. 여기에 찍혔다라고 생각해봐. 그래서 이렇게 갔어. 그럼 어때? 2, 3, 4, 5, 4개가 되니까 또 말의 의미가 안 맞아. 그럼 이 점 A라는 새끼는 이 점 A라는 녀석은 4보다는 같은 위치에 있어도 되고 커야 돼. 그래야 하나, 둘, 3개가 되니까.
근데 5라는 녀석은 되어서는 어떻게 돼? 안 돼라는 거야. 5보다는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정수의 개수가 3개다라는 거야. 이게 왜 A인 거야? 점의 이름 자체가 A였기 때문에 A라고 쓴 거고, 이게 왜 이렇게 쓴 거야? 점의 이름이 얘였으니까 이렇게 써주신 거야. 점의 이름만 가지고 점을 움직여보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하나만 더 하고 밑에 있는 거 연결해서 한번 해보고 쉴 거다. 어차피 이제 우리는 바로 유형설을 풀 거기 때문에 유제는 너그가 자습할 때 하시는 거야. 모르면 질문을 알아서 하시고. 자, 이거 한번 해볼게. 몇 개짜리 부등식이다? 3개. A, B, C. 3개짜리 부등식이 떴다. FM대로 해야 되는 상황 발생. 이유? 상수가 양 사이드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럼 A, B, B, C로 나눠서 생각을 하자. 3x-8이 작다. 2x-3. 자, 이 녀석 먼저 풀어볼게. 그럼 x가 5보다 작다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녀석의 부등식을 풀어보자. 2x-3 작다. 4x-a. x 한쪽으로 뭐다? 마이너스 2x가 작다. 마이너스 a 플러스 3.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 또는 2분의 a 마이너스 3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구나. 자, 점의 이름이 뭐인 거야? 이 녀석이 점의 이름인 거야. 자연수가 2개가 돼야 돼. 수직선 필수가 될 거고 5보다는 작다가 되니까 하나 요렇게. 자, 그럼 그 밑에 자연수 4, 자연수 3, 자연수 2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네. 더 그리면 상관없어. 자연수가 2개여야 한다. 정신 차려라. 이 점의 이름이 등호 안 들어갔으니까 열어주면서 크다의 개념이니까 요렇게 그려져 가지고 요렇게 연립이 된다면 3, 4 2개네. 2개. 그럼 이 점을 움직여 봐야 하는 거니까 얘가 이쪽에 온다? 말이 안 된다. 자연수 1개니까 3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았고, 그렇다는 건 조금 더 가면 왼쪽으로 움직여 볼게. 이쪽에 요렇게 가서 요렇게 되었다라고 하셔도 3, 4 2개가 되네. 이해갈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럼 내가 이것보다 조금 더 왼쪽에 가서 이쪽에 찍혔다라고 하고 찍어보니까 2, 3, 4 3개가 나오니까 말의 의미가 안 맞는 거야. 아, 자 그럼 얘는 안 되고 얘는 되었고 얘도 되고 얘는 안 됐던 거야. 이해하셨나? 이걸 이제 표현을 점의 이름이 2분의 a-3 같은 의미인 거다. 얘는 어떻게 되셔야 돼? 3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요. 2는 될 수가 있었는데 얘보다는 오른쪽에 있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A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고,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해서 4보다는 크거나 같고 A-3이 6보다는 작다. 3을 더해서 7보다는 크거나 같고 A가 9보다는 작다라고 써주시면 A의 범위가 될 거고, 최소값 구하라 했으니까 7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나? 안 어렵다. 찍어보고 그려보고 움직여봐야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는 거다. 조금 쉬었다가 들어갈 테니까 쉬어라.
돼. 시부린 말이 있으니까. 일정 이야기했으니까. 새끼 집에서 TV 누워 있었네. 이거 꼬라지 보니까. 그러면 1차 부등식 끝이가. 이제 뭔데? 절대값 달린 거가. 하나 남았어? 필수 이제 7번 가보자. 자, 이거는 소공식이란다, 씨. 아, 이거 뭐라고 하더라? 과부족이라는 문제다. 과부족이라는 문제인데, 한번 해보자. 어렵진 않아. 이것도 중2 때 부등식 활용했을 때 존나 나왔었던 거고, 지금은 이게 고1로 올라왔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이 장의자의 개수를 X개다라고 생각을 하자. 자, 이런 걸 하기 전에 이제 중요한 거는 개수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하나, 둘, 몇 개고? 3개지? 웃긴 거야. 근데 이걸 문자로 나오면 너희는 몰라. 자, 이거 총 내가 몇 개라고 할 거냐면 10개라. 이거 다 10개야. 이거 몇 번째야? 이거 다 대답했다. 그럼 이거를 10개가 아닌 X개였다라고 한다면 이거 몇 번째야? X-1, X-2, X-3인 거야. 맞지? 그 똑같이 적용하는 거야. 어려우면 이렇게 가는 거야. 아까 쌤이 맨 처음에 이거 몇 개라 했냐? 10개, 9개, 8번째, 7번째. 한 개씩 깠잖아. 이게 X로 바뀐 거다. X개면 X-1번째, X-2번째, X-3번째야. 맞지? 자, 한 의자에 이제 학생이 5명씩 앉으면 4명이 앉지 못한다. 4명이 남았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문장까지 해서 전체 학생 수는 5x 플러스 4명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5명씩 앉았으면 의자는 x개라 했으니까 5 곱하기 x가 전체 명수에다가 플러스 4, 4명이 앉지 못했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 의자가 또 10개였어. 의자가 10개가 있는데 5명씩 앉았대. 그러면 일단 50명이 앉은 거잖아. 맞지? 거기에다가 4명이 앉지 못했다 했으니까 플러스 4 해준 거야. 4명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5x 플러스 4명이 전체 학생 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말을 한번 읽어볼게. 근데 이번에는 그 x개의 의자에다가 6명씩 앉으면 의자가 몇 개가 남는다? 2개가 남는다? 그러면 2개,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남아야 돼. 그럼 포인트가 되는 의자는 어디냐면 여기 이 의자인 거야. 몇 번째야? X-2번째인 거야. X번째야, X-1번째야, X-2번째야. 자, 여기는 애들이 한 명에서 몇 명까지 앉을 수가 있냐? 6명까지는 앉아야만 하는 거야. 다시 의자가 2개가 남았다라는 거는 이 2개 빼고 이 앞에는 한 명이라도 앉아야 돼 라는 걸 의미하시는 거야. 한 명에서 몇 명까지? 6명까지는 앉아야 해. 그렇다는 건 어디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는 풀로 6명이 가득 채워서 요렇게 앉았다라는 걸 의미하시는 거예요. 됐지? 여기가 몇 번째였냐? X-3번째였던 거야. 거기까지는 6명씩 풀로 앉았어. 그 다음 의자에는 한 명이 올 수가 있고, 최대 몇 명이 올 수가 있어? 6명이 올 수가 있어.
이 전체 학생이 5x 플러스 4야 라고 해서 A, B, C 부등식이 되는 거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냐? A, B, B, C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런 소공식 문제는 소공식이란다. 과부적 문제는 의자, 그 다음에 텐트가 대표적이다. 나오는 유형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해될 거고, 이해가 안 돼. 존나게 봐라. 존나게. 한 5번 정도만 보면 이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푸세요. 필기할 건 없네. 다 똑같네. 그림만 그려 놓으시면 될 것 같다. 오늘은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까지만 하면 될 것 같네. 꼬라지 보니까. 자, 지금 오늘 이제 내가 이 설명할 부분은 이제 고1로 넘어왔고, 이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을 뭐 지금 이해 못한다면 진짜 고3 때까지 이것도 또 못하는 새끼들이 있는데 존나 안타깝다. 존나 안타까워. 자, 이렇게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볼게. 절대값 x를 했다 5가 나오는데 빨리 풀 수 있는 영역인 거야. 굳이 이쪽 안에 있는 범위를 x가 0보다 작다, x가 0보다 크거나가 따로 안 나눠도 이 녀석 절대값 씌운 x의 문자가 아닌 밖에 x의 문자가 없으면 빨리 풀 수가 있는 새끼다라고 했고, 그럼 절대값을 풀어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절대값 x-5라는 새끼가 1이에요 라고 한다면 얘를 또 굳이 x가 5보다 작다, x가 5보다는 크거나가 따로 두 개로 나눠서 푸는 게 아니라 x에 대한 절대값 부등식 밖에 x에 대한 문자가 없으면 빨리 읽어줄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다. 또 이게 빨리 푼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자, 지금 이 녀석도 살펴본다면, 자, 절대값 x의 값이 5보다 작다. 요렇게 한번 볼게. 그럼 정석의 방식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냐? 무조건 fm은 절대값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 안에 값을 0으로 만드는 새끼, 처음은 0보다 작다. 그 다음 두 번째,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게 정석일 거야. 맞지? 이게 정석이야.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자, 그럼 0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의 값이 5보다는 작다.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다가 될 거고, 범위를 나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연립을 시켜주신다면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x의 값이 0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네. 다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이 절대값 안의 값이 양수가 되니까 그대로 나오실 거고 x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다시 얘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연립이 되신다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5보다는 작다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시 너희가 연립을 하니? 안 하니? 안 하. 범위를 나눈 경우에는 이 두 개를 짬뽕 시키는 거야. 마지막에는 짬뽕 더한다고 연립이 아닌 거야. 이럴 때는. 그럼 짬뽕을 시켜봐. 이 새끼는 0이 없는데 이 새끼는 0이 있잖아. 연결이 돼주는 거야. 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 한 개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데, 한 개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색칠을 되면서 5보다는 작다. 이 부분이 합치면서 연결이 되어버린다 이 말인 거다. 연결이 되어버려서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읽어주냐?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x의 값이 5보다는 작아요. 이게 우리가 부등식을 풀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되겠니? 다시. 그럼 이 새끼 봐봐. 절대값인데 x에 대한 절대값 부등식이야. 이쪽에 x의 문자 있냐 없냐? 없지? 없잖아. 빨리 풀어줄 수가 있는 새끼인 거야. 자, 절대값이었을 때 5 나오는 거 뭐 있어? 풀마 5가 있잖아.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x의 값이 5보다는 작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럼 저기 있는 새끼 봐봐. 절대값 2x-1이 뭐보다는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 있잖아. 원래 정성은 또한 이 새끼는 x가 2분의 1보다 작다, x가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두 개로 나눠가지고 풀어야 되는 게 정석이기는 해. 근데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새끼가 x에 대한 새끼인데 밖에 x 있냐 없냐? 없잖아. 빨리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빨리 볼 수가 있다라는 거라. 야, 그럼 절대값 씌웠을 때 3 나오는 건 뭐가 있냐? 풀마 3이잖아. 풀마 3. 주댕이 방향 어디로 갔냐? 주댕이 방향이 절대값이 아닌 식 쪽으로 갔잖아. 숫자 쪽으로 갔잖아. 그러면 사이에 들어가게 읽어주는 거야.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2x-1이 3보다는 작다. 근데 이게 부등식을 푼 게 아니잖아. x에 대한 영역을 구해야 하니까 1을 더한다. 그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x가 4보다는 작다. 2로 나눈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가 2보다는 작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야. 이해하셨나? 다시 간다. 자, 절대값 x의 값이 3보다는 크다. 절대값 x의 값이 3보다는 작다. 둘 다 x에 대한 절대값인데 밖에 x 없잖아. 빨리 풀어줄 수가 있는 새끼고 차이점이야. 관찰 지금 바로 해라. 자, 절대값 씌었을 때, 절대값을 씌었을 때 3 나오는 거 둘 다 뭐야? 풀마 3이잖아. 둘 다 풀마 3인데 이 새끼 주댕이 어디 쪽으로 벌렸냐? 숫자 쪽으로 벌렸잖아. 절대값이 아닌 다른 쪽으로 벌린 거야. 사이에 들어가게 읽어주시면 된다. 요렇게 끝난 거야. 그럼 이것도 너희가 방금 뭐라 했냐? 풀마 3이잖아. 절대값 씌었을 때 3 나오는 거 풀마 3이지? 근데 이번에는 주댕이의 방향이 어디로 갔냐? 절대값 쪽으로 갔잖아. 절대값 쪽으로 갔으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라고 나는 표현을 한다. 작은 것보다 작고, 자, 풀마 3이잖아. 작은 거 마이너스 3이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큰 게 3이잖아. 3보다는 크다. 짝짝 큰이다 라고 나는 표현을 한다. 그럼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또는 x는 3보다는 크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된다. 이해하셨나? 봐봐. 그럼 절대값 2x-5라는 새끼가 5보다는 크다. 이렇게 했다면, 자, 절대값을 씌었을 때 밖에 x가 없으니까 빨리 풀어줄 수 있는 녀석이다라고 보시는데, 그럼 절대값을 씌었을 때 5가 나온다라는 거는 풀마 5고요. 주댕이 방향이 어디로 갔냐? 절대값 쪽으로 갔어요. 절대값 쪽으로 갔으니까 짝짝 큰이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 그러면 2x-5라는 새끼가 마이너스 5보다는 작고 또는 2x-5라는 새끼가 5보다는 크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된다 이 말인 거야. 여기서 이제 부등식 풀어주면 된다. 끝. 이해하셨나? 그걸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절대값이었을 때 a 나오는 거 풀마 a인데 방향이 절대값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갔기 때문에 사이에 들어가게 했고, 주댕이가 절대값 쪽으로 갔으니까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는 크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이해하셨나? a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하시는 거다. a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봐주는 거다. 내가 쓴 모든 예시가 a가 0보다 컸을 때야. 이건 a가 0보다 컸을 때라고 표현을 하는 거다, 친구들. 추가적으로 꼭 써놓으시기를. 그럼 선생님, a가 0보다 작거나 0이었을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한번 보여줄게. 단순한 거다. a가 0보다 컸을 때는 친구들아 저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아닌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봐라. 절대값 2x-1을 했는데 얘가 마이너스 5가 떴대. 방정식으로 먼저 생각할 거야. 말이 돼 이게? 어디가 말이 안 될까? 나한테 한번 씨부려봐. 말이 안 되니까 물어봤겠지? 절대값. 뭐라고? 자신 있게 말해봐. 틀려도 돼. 절대값. 그래, 그거를 좀 있어 보이게 말을 한다면. 그렇지. 우리가 절대값을 씌운다면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값을 씌운 새끼가 마이너스 5가 나온다? 이게 말이 돼?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럼 이거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 이거 해가 없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봐봐. 절대값 2x-1이 크다 0. 어때? 말이 되지? 해가 모든 실수다. 이렇게 하면 된다. 얘나 x는 모든 실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봐봐 다시. 절대값 2x라고 할게. 어찌됐건 x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쌤이 지금 밑줄 긋고 있는 이 새끼는 어때? 0 아니면 양수가 떠야 되겠지? 그럼 이 새끼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말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밑에 뭐라 하면 돼? 해가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a 값이 0보다 큰 상태에서만 따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이것 또한 뭐다라고 볼 수가 있겠냐? 특별 케이스다라고, 특이한 해를 가지는 절대값 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하셨나 내 말? 그쪽에 안 적혀져 있을 거야. 필기해라. 항상 명심해라. 절대값을 씌워준다면 그 새끼는 0보다 큰 값이,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다. 그럼 추가적으로 절대값을 씌운 새끼가 제로가 나왔다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 안에 있었던 그 값이 0이 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시는 거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쫄지 말고 왜 이렇게 나왔지라는 생각을 조금만 해보신다면 별로 어렵지 않은 거야. 야, 중1 때부터 배웠다. 절대값은 0 아니면 양수가 뜨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조금만 이렇게 변형을 시켜 놓은 거다. 조금만. 고1이니까 이제 기억을 하셔라. 야, 방학 때 이제 차 할 거 없다고 구석에서 존나 DB 놀면서 유튜브나 쳐보지 말고 복습하셔야 된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뭐 모든 어른들이 다 이런 말 할 거야. 학원 선생이고. 야, 3년만 죽은 척 해라. 씨발. 그래, 죽은 척만 하면 미래가 바뀐다.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겠냐. 너희처럼 존나 놀았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보다 공부는 잘했겠지만 존나 놀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다. 지금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 고딩 들어가고 고등의 겨울방학은 정말 중요하다. 자, 몇몇 친구들이 진짜 대도 안 하는 이런 생각을 하던데, 중학교 때 나보다 잘하던 앤데요. 걔 잡소리야. 역전시킬 수 있다. 다르다, 확실히. 내 말을 듣고 존나게 해가지고, 자, 이제 우리가 5월달 초나 이렇게 시험을 칠 건데, 그때 나보다 공부 잘했던 새끼가 내 밑에 깔려 있다는 걸 한번 쳐다봐라. 대신 내 말을 잘 들었을 때 전제하인 거다. 공부 잘한다고, 중학교 때 잘한다고 고등 때 잘하는 거는 거의 없다. 명심해라. 너가 하기에 따라 이제 다른 거다. 넘어가자. 이 다음이 뭐가 있냐?
자,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3 처음에 제곱근 할 때 배웠던 거야. 절대값 안의 값이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라는 개념이니까 이건 굳이 안 한다. 중3 제곱근 할 때 처음 했으니까 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절대값 두 개를 포함하는 녀석의 부등식이다. 쌤이 저번에 한번 이제 표현해 줬을 거야.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누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 풀면서 한번 그냥 바로 들어가 볼 거고 지금은 그냥 문제만 쳐다봐. 자, 8-1번이 있고 8-2번이 있다 친구들. 8-1번은 필수 예제 8-1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풀 수 있는 영역이야. 절대값 안에 있는 게 x에 대한 새끼인데 밖에 숫자만 있네. 그럼 절대값 달았을 때 7 나오는 게 뭐가 있냐? 풀마 7이잖아. 주댕이 방향 확인해라. 어디로 갔어? 상수로 갔잖아. 절대값이 아닌 숫자 쪽으로 갔지? 사이에 들어가게.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2x-3이 7보다는 작아요 라고 해주시면 되고 3을 더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2x의 값이 10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2로 나눠서 방향 안 바뀌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요. 5보다는 작아요. 부등식 푼 거예요. 끝났어요. 되겠니? 자, 두 번째 간다. 8-2번은요. 딱 봐도 달라요. 숫자만 있는데 x에 대한 식도 같이 있잖아. 같이 있지? 어쩔 수 없다. fm대로 가셔야 된다. 자, 이 안에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얼마니? 1이지? 그래서 처음 범위는 x가 1보다는 작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범위는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앞에서부터 계속 해오던 거니까 자연스러워야 될 것 같고 1보다 작았을 때는 음수니까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작거나 같다. 2x 플러스 1 넘어가서 마이너스 3x가 작거나 같다. 넘어가서 0 그럼 x는 0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고 다시 올라가 가지고 연립을 시킨다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아요 라고 연립이 됐을 거야. 자,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로 가본다. 양수니까 그대로 나왔을 거야. x-1 작거나 같다. 2x 플러스 1 넘어가서 마이너스 x가 작거나 같다. 2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올라가서 연립을 때린다면 머릿속으로 가는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다. 되겠니? 대가리 돌리라 대가리 돌리라. 그림 그리라 빨리 수익선. 그럼 이제 요 두 개를 이제 어떻게 하자 했냐? 합치자라고 한 거다. 연립이 아니야. 합치는 거야. 대가리 속에서 이제 합치는 거야. 합치자. 연결돼 버렸네. 어디서?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너의 생각하고 맞는지 비교해라. 이렇게 하시면 된다. 왜? 왜일까? 자, 수익선 그려서 생각해 볼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아요. 그 다음 새끼 1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색칠을 하면서 크거나 같아요. 쭉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합쳐져 버리고 쫙 가는 거다 그냥. 그래서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나? 필요한 거 있으면 적으시고 다음 필수 예제로 넘어가자. 자, 필수 예제 9번에다가는 별표 2개. 어렵진 않아, 친구들. 필수적으로 시험에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 자, 통역어에서는 부등식 몇 개짜리가 오래 떴냐면 3개짜리가 떴어요. 부등식이 3개짜리가 떴다. 원래 범위를 나누는 거는 절대값 개수 더하기 1만큼 범위 나눠줘야 된다. 우리 이 앞에 문제 절대값 1개였잖아. 그래서 2개로 범위 나눴고 지금 이 문제의 절대값 몇 개야? 2개잖아. 그래서 범위 3개로 나눠야 해. 그럼 통역어 선생이 준 절대값 3개짜리는 범위 몇 개로 나눠야 될까? 4개로 나누는 거야. 존나 오래 걸리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귀찮은 거야.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는 귀찮은 거다. 그래서 별표 2개. 연산, 씨발 그냥 기본적인 연산인 건데 이게 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고 필수 예제 9번을 가보자. 필수 예제 9번.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해가 누구누구가 있냐? x가 0하고 1이 있지.
맞지? 누가 더 커? 1이 더 크네. 그럼 첫 번째 범위 x가 0보다 작다. 작은 것보다는 작다 먼저. 그 다음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1보다는 작다. 그 다음은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다. 범위 이렇게 나누면 된다. 어렵지 않지? 3개로 나눴다. 왜? 2개니까. 자, 0보다 작았어. 마이너스 1이지. 항상 넣어보면서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판단하셔야 된다. 눈으로 하지마 제발. 마이너스 1이 그래 어차피 눈으로 할 거긴 한데 대입을 항상 해보셔라 이런 뜻인 거다. 마이너스 1이야. 마 1, 마 2니까 둘 다 음수네.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야.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크다 3. 그냥 봐라. 이거는 쓸 필요가 없다. 어차피 계산이야. 마이너스 2x가 크다 2 x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되고 다시 올라가서 연립을 시킨다면 얘가 되겠구나. 머릿속으로 가능한 부분이야. 이 정도는 수직선에서. 자, 그 다음에 이 새끼 생각하자. 2분의 1이라고 볼 거야. 집어넣어라. 양수, 음수가 나온다. 양수, 음수가 나오니까 만호. 미친년이가. 누구한테 한 건데? 미친 새끼세요? 와, 갑자기 존나 열받네. 거진 한 3년 동안 몰폰 쓴 새끼는 네가 처음인 것 같은데? 다음은 나가라. 다음은 그렇게 하면 그냥 나가면 된다. 안 와도 된다 그러면. 다른 학원 받아주는 데 많을 거야. 거기 가시고. 2분의 1이다. 양수, 음수였다. 양수니까 그대로 x로 나올 거고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크다 3 요렇게 되겠네. 자, 지금부터 중요하다. 너희들 x가 사라진다. 없애지 마라. 0 곱하기 x 꼴로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다. 그럼 이 새끼는 0 곱하기 x의 꼴이고 크다 2 될 거야. 아까 앞에서 수없이 했으니까. 자, 이 꼬라지 생각을 해보셔라. 여기 이 x에다가 너가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결과는 어차피 0으로 나오는 거야. 0이 2보다 크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이 자체는 해가 없다가 된다. 근데 또 생각을 해봐. 해가 없는 새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없는 새끼하고 위에 올라가지고 조금이나 있는 새끼랑 연립을 때린다고 생각해봐. 없는 새끼랑 조금 있는 새끼를 교집합하니까 동시에 갖고 있는 새끼를 읽으라면 당연히 없는 새끼가 되는 거야. 내 말 뜻이 뭔지 알겠나 이게? 아예 없는 새끼랑 조금 있는 이 새끼를 갖다가 공통 부분을 말해보세요라고 한다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냐? 없는 거야. 해가 없다가 될 거고. 자, 1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등호 들어가 있는 숫자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2 생각할 거야. 2. 집어넣고 집어넣었다. 양이다. 2, 1이니까. 그러면 그대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 x의 x-1이 3보다 크다가 될 거고 넘어가서 4, 2x가 4보다 크니까 x는 2보다는 크다. 다시 올라가서 연립을 때려봐. 수직선 대가리 그렸을 때 당연히 2보다 크다가 될 거야. 되겠나? 마무리는 우리 어떻게 하자라고 했냐 이렇게. 어떻게 하자라고 했어? 합. 이제 다 합치는 거야. 합쳐봐봐. 이 새끼하고 없는 새끼하고 이 새끼하고 합친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는 크다 요렇게 될 거야. 이해하셨나 내 말? 자, 주의할 부분은 뭐였다? x하고 x가 계산이 돼서 사라지는 거를 0으로 생각하지 말고 0 곱하기 x의 꼴로 적는 습관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부정식이든 x 계산돼서 사라진다고 개꿀할 게 아니라 0 곱하기 x 꼴로 나타내면 된다. 단 조건 어디에서 1차 방정식하고 어디에서 1차 부등식에서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1차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는
x 개수가 사라진다고 개꿀이 아니라 0 곱하기 x의 꼴로 표현을 하셔야 한다. 말했다. 에? 한 번 더 해보고 밑에 있는 유제를 한 번 더 해보고 마치는 걸로 할게.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씨부리는 새끼 있을 수 있어. 보여줄게.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지. 지금 우리는 개념을 배우기 때문에 개념적인 느낌으로만 갈 거지만 얘를 우리가 함수로 해석을 하실 거야. 이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려서 기하로 내가 해석을 한번 해볼 거다. 절대값 몇 개가 나왔니? 두 개제. 두 개는 분명 맨 아래가 평평할 수밖에 없다. 짝수개가 나온다면 평평하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절대값의 개수가 홀수개가 나왔다면 뾰족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나중에 내가 그리는 거 보면 알 거야. 우리 이제 학기 들어가고 내 반에 계속 나왔다면 그때는 이런 쌈노가다의 방식으로는 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학교 시험 칠 때 주관식을 풀 때 이렇게 풀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는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인 거예요. 완전한 대칭이다.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완전한 데칼코마니의 그림이 된다. 그러면 이 새끼의 좌표랑 이 새끼의 좌표가 지금 저기에 보이는 0하고 1. 그럼 데칼코마니가 되는 새끼는 2분의 1. 그럼 얘는 x는 2분의 1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접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오른쪽에 있는 저 3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리는 거야, 친구들. y는 3. 자, 0 넣었을 때 이 새끼의 결과값이 얼마가 나오냐? 왼쪽씩만 쳐다봤을 때는 얼마 나와? 1 나오제? 1 나오잖아. 1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1 나오잖아. 평평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짝수개가 됐을 때는. 그럼 이거를 자 3보다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보라색 선이 3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보다는 위에 있는 새끼의 정의역을 물어본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쪽에 있는 이 새끼의 해를 두 개를 구할 건데 그 두 개가 마이라고 2였던 거예요.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우리 그 대칭되는 거 구하는 거 바로 구해봤지? 중점을 구하는 거다. 두 개 더해 절반 2분의 1 나오잖아. 이해하셨나 내 말? 나중에는 이렇게 풀 거야. 지금은 왜 이렇게 가르쳐준다? 내신에서 적용을 저렇게 한번 해보라고 내가 가르쳐주는 거야. 이해하셨지? 나중에는 저렇게 풀 거야. 근데 지금은 욕심내지 마. 지금은 이 방법대로 한번 풀어보는 거야. 혹시나 주변의 친구들이 야 씨발 병신같이 푸냐, 내비둬라. 그냥 나는 내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밑에 있는 거 또 한번 볼게. 자, 이쪽에 있는 거 한번 보자. 10-12번 1번 볼 거야. 자, 절대값 2개짜리니까 자 이거는 빨리 푸는 방법이고 나발이고 일단 모르겠고, 범위 나눠서 해야지. 해를 0을 만드는 게 마이너스 1하고 지금 5가 있으니까 둘 중 더 작은 게 마이너스 1. 첫 번째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래서 두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아요. 세 번째 범위는 x가 5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구나. 그럼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 마이너스 2를 생각을 하고 대입을 할 거야. 음이다. 음이기 때문에 자,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8보다 작거나 같다. 자, 지금 푸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하나마 그 다음은 마풀, 그 다음은 풀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애들이 무조건 그런 패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아니라 항상 대입을 하셔야 된다. 음인지 양인지를 판단하셔야 된다.
자, 이거 이제 풀어보자. 마이너스 2x가 작거나 같다. 계산하고 넘겼어. 4.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다시 연립해서 올려. 연립할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가 되겠구나. 다음 0 넣고 양음이다. 그러면 양음이기 때문에 그럼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5 작거나 같다 8. 자, 두 개 계산 날라간다. 0이 아니라 0 곱하기 x의 꼴 계산하고 넘겨라. 자, 다시. 자, 이건 항상 우리가 계산해봐도 얼마가 뜬다. 0. 0이 2보다 작거나 같다. 말 돼? 안 돼? 0이 2보다 작거나 같다. 말이 되냐? 안 되냐? 돼. 0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작다. 말 되잖아. 그럼 이거는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해가 모든 실수. 부등식에서 해가 모든 실수라는 의미는 내가 뭐라고 했냐? 해가 존나 많다의 뜻인 거야. 그럼 해가 존나 많은 새끼하고 모든 수래. 모든 수랑 위에 있는 녀석을 연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 존나 많아. 다인 거야, 그냥. 다인 거야. 다인 새끼. 수직선 싹 다를 의미하는 거야, 이 새끼. 그중 이 일부하고 연립을 때린다면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하셨나, 내 말? 자, 5보다 크거나 같다. 6 생각해라. 집어넣고 집어넣었다. 둘 다 양수가 나온다. 따라서 x 더하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5. 8보다 작거나 같아요. 계산 2x가 작거나 같다. 넘겼다. 12. x는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올려서 연립. 5보다 크거나 같고 x가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제 마무리 얘를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 했냐? 합. 더하자. 싹 다 그냥 말할 거야. 근데 이제 또 가만 쳐다보니까 마이너스 1이 없지만 마이너스 1을 갖고 있고 포함을 시켜놨고 연결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5를 갖고 있지 않은데 5가 여기에 갖고 있네. 5에서도 연결이 된다 이 말인 거야. 궁금하면 수직선 그려보면 된다. 그러면 합쳐지면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6보다는 작거나 같다의 꼬라지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됐니? 꼭 이런 거 아니라 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상황에 맞게 오늘 한 번 더 내가 강조할 새끼는 1차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는 x 개수가 사라진다고 개꿀이 아니라 0 곱하기 x의 꼴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절대값 한 개짜리가 나왔을 때 빨리 읽어줄 수가 있는데 빨리 읽을 때의 포인트는 그때의 a가 얼마가 되어야 한다. 양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고 0 아니면 음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보면 돼? 생각 조금만 하면 된다라고 한 거다. 내일은 유형서 갖고 와서 유형서 풀이 할 거야. 정리해라.